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GTX 히든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GTX는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자, 부동산에서 요즘 큰 화두죠. 우리 동네 GTX가 지나가냐 안 지나가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GTX가 서냐 안 서냐에 따라서 부동산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에는 GTX 정차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갑툭튀하게 튀어나온 역들이 있잖아요. 고양시의 창릉역, 남양주시의 왕숙역, 요 두 역사가 왜 갑자기 정차역으로 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갈매역,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문구처럼 갈매역이 GTX 정차역이 될 역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GTX가 이제 처음에 경기도에서 제안을 해갖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제안이 됐는데, A 노선은 아시다시피 동탄에서 강남을 지나서 서울역을 지나서 파주, 운정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고요.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시작해서 최초에는 여의도를 지나서 청량리까지 계획이 돼 있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예타가 너무 BC값이 낮아서 이후 남양주 수요까지 끌어오기 위해 이제 망우부터는 경춘선 라인을 활용해서 마석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계획이 됐죠. C노선은 이제 양주 덕정에서 시작해서 의정부 창동을 지나서 밑으로 과천과 수원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계획이 되고 있어요. D노선은 지금 김부선이라고 김포에서 부천까지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김포 쪽에서 이제 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서울 쪽 연장까지 아니면 하남까지 연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역사가 아닌데, GTX 정차역이 아닌데 갑자기 정차역으로 급부상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디죠? 여기 대곡과 연신내 사이에 창릉역, 그리고 별내랑 평내호평 사이에 여기 왕숙역, 이렇게 두 개가 GTX 정차역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럼 왜 추가가 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GTX 창릉역입니다. GTX 창릉역은 2020년 12월 29일 날 이제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창릉 신도시 내 GTX A 노선 추가역 신설을 골자로 한 창릉지구 광역교통대책이 확정됐어요. 이 GTX A 노선이 노선 계획이 이제 창릉 신도시 계획된 땅을 지나가고 있었고요. 거기에 역사가 신설되는 거고요. 신설되면 이제 창릉 신도시 주민들의 추가적인 수요가 생기겠죠. 그리고 창릉역 신설에 대한 비용은 요 GTX A 창릉역 신설 비용은 GTX A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 창릉 지구의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은 한 1650억 정도 든다고 해요. 역사 신설하는데 전액 그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시행사인 LH가 부담을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TX A 계획에서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수요는 늘어나고 역에 대한 비용은 하나도 들지 않으니까 GTX A 노선은 그 A 노선 기본 계획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창릉역이 신설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왕숙역을 볼까요? 자, 남양주 왕숙역은 보시다시피
처음에 계획할 때 송도에서 남양주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도 BC값이 0.97이었어요. 근데 별내와 평내호평 사이에 제3기 신도시 왕숙지구에 이제 역을 신설을 하게 되면 똑같아요. 왕숙역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게 되겠죠. 요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럼 그 늘어난 수요로 인해서 BC값이 1.0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 똑같이 GTX-B 노선에 계획된 기본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왕숙역 신설 역시 LH가 왕숙 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 이제 여기 입주민들이 내게 되죠. 분양가에 포함이 돼요. 그 부담금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TX-B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 왕숙지구에 입주민들이 내는 예산으로 GTX-B 왕숙역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창릉역이나 왕숙역이나 동일해요. GTX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으로 그 역사 신설 비용을 내는 거기 때문에 GTX의 BC값은 올라가고 비용은 안 되기 때문에 비용 편익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GTX 사업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두구두구두구 아직 오픈되진 않았지만 정차역으로 유력한 숨어있는 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일까요? 당연히 갈매역이죠. 자, 갈매역 위치를 보면 갈매지구의 1만 세대는 이미 입주해 있는 상태고요. 갈매 역세권 7천 세대가 이제 내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릉 CC 이제 1만 세대가 여기도 거의 내년부터 아마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태릉 CC랑 갈매 역세권은 통합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2만 7천 세대가 요 가운데 있는 갈매역을 이용하게 돼요. 2만 7천 세대가 어느 정도 인구냐면요. 별내 신도시의 계획 수용 인구가 2만 4천 세대 정도 돼요. 별내 신도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예요. 그리고 3기 신도시로 계획된 인천 계양지구나 부천 대장지구보다 더 많은 인구수예요. 그런 인구수가 이 갈매역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릉 CC랑 갈매 역세권 지구에도 당연히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이 발생을 하고요. 그 비용이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이 될 거예요. 자, 지금 2021년 5월 18일 날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이 됐고요. 그 공청회에서 구리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다수의 개발지구 갈매 역세권하고 태릉 CC죠. 중심에 위치한 갈매역의 지리적 이점, 그리고 광역교통 접근성과 정시성 향상을 제공하며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측면에서도 최소 투자의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GTX 갈매역 정차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토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B노선은 기본 계획이 진행 중이고 요게 아마 2021년 8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8월 정도. 기본 계획이 진행 중이고 이 기본 계획에 갈매역 정차 검토 결과가 포함되도록 하겠다. 옛날보다 한 단계 진보했어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요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반영이 돼서 정차역으로 확정이 될 수도 있고 기본 계획에는 확정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기본 계획 안에 갈매역을 새로 검토를 해서 정차역 여부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5월 18일 날이죠. 윤호중 국회의원, 요즘 윤호중 국회의원이 누구시죠? 민주당 원내대표죠.
신임 국토부 장관 노영욱 장관을 만나서 GTX-B 갈매역 정차를 요청하는 자료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전에 변창흠 장관일 때도 전달을 했고요. 지금 국토부에도 그 내용은 충분히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갈매역이 정차역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공정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선 똑같아요. 돈을 댈 놈이 있어요. 누구 있죠? 갈매 역세권 개발 계획하고 태릉 CC 개발을 하는 시행사 LH죠. LH에서 여기에 광역교통 부담금을 거둘 거예요. 이 부담금은 요 지역의 광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돈 될 놈이 있어요. LH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역사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역사를 개량하면 돼요. 지금 갈매역에 이렇게 두 선로가 있는 거를 이렇게 선로 두 개만 확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 개량하는 게 아까 신설하는 것처럼 1600억, 2000억 드는 사업이 아니에요. 몇백억이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될 놈이 있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최소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아요. 지금 태릉 CC 개발한다고 하고 갈매 역세권 개발한다 그래서 새로 지하철을 끌어오는 거, 6호선을 끌어온다? 그런 것보다 GTX-B에 갈매역이 정차하는 게 돈도 적게 들고 효과도 가장 좋고 획기적인 광역교통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 될 놈이 있다. 돈도 별로 안 든다. 하게 되면 광역교통 대책 효과가 좋다.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니까 GTX-B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요. BC 값도 올라가겠죠. GTX-B에. 근데 비용은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으로 진행하니까 GTX-B 사업에 비용이 추가되지 않아요. 그러면 GTX-B 사업은 BC 값도 올라가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GTX-B의 갈매역 정차가 기본계획 안에서도 충분히 확정될 수가 있다고 이 공사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공청에서 발표가 됐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기본계획의 검토 결과를 반영할 겁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2번이나 열게 했고요. 구리시장, 그리고 구리시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도의 구리 쪽 의원님까지도 강력하게 국토부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자, 이미 어느 정도 여건은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8월 GTX-B의 기본 계획안에 갈매 정차가 포함이 될지 저도 기대를 많이 갖고 기다릴 겁니다. 지금 요 내용을 믿는다면 아무래도 갈매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8월 이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 여건들도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GTX-B 역사에 투자하고 싶다면 갈매역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정한 사람들의 GTX 숨은 역 찾기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같이 열심히 기다려 보자고요. 감사합니다.